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등속 원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전 속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등속 원운동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관계식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공전 속력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우선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등속,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다시 말하면 돌고 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가속도 운동일까요?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건데, 보통 몇몇 사람들은 등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속도가 안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속력과 다르게, 속력은 빠르기만 말해주는 거지만 속도는 운동 방향까지도 고려가 된 것이 바로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속도 운동,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0인 운동은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지만 방향도 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는 있어요. 일정한 속력이니까 다시 말하면 빠르기는 바뀌진 않지만 운동 방향은 끊임없이 접선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에 속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얘는 가속도 운동. 자, 우리가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 뭘 받아야 되죠? 그렇죠. 힘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가속도 운동도, 즉 다시 말하면 이 등속도 운동도, 등속 원운동도, 등속 원운동도 이렇게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이러한 힘을 바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인데요.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구심력.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실에 매달려서 물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구심력은 바로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바로 이러한 구심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구심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구심력의 크기는 m 곱하기 얼분의 v제곱. 이게 바로 구심력을 구하는 식이에요. 자, F는 바로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스몰 m, 이 m은요, 바로 이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을 말해주는 거고요. 자, 이 R이라는 것은 바로 반지름을 말해줍니다.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력은 바로 얘가 돌고 있는, 바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속력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심력은 질량과 그 다음에 반지름과 속력의 제곱으로 결정나는 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속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는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속력이라고 하면 시간분의 거리를 대입하죠. 자, 그런데 원운동을 할 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운동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입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 동안 이동한 거리는 결국 원의 둘레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대입하게 되느냐? 2파이r을 대입하게 돼요. 이게 바로 원운동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케플러 법칙 때 배운 건데요. 케플러 법칙에서는 바로 케플러 제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그렇죠, 3법칙이 있어요. 1법칙이라는 건,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 기억나시죠? 예,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돌고 있더라. 이걸 바로 우리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기억나세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행성이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 아니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초점이라고 했을 때, 한 초점에다가 태양을 그려주고요. 그 주변에 이제 행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성이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왔대요. 그랬을 때 t라는 시간 동안 행성이 이동한 것과 바로 태양과 이루는 이 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을 때 잠깐 요 지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t초 동안 이동을 한 걸 봤더니 여기까지 이동을 하더래요. t초 동안. 그랬을 때 태양과 이루는 이 면적. 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을 때 t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 있더래요. 그랬을 때 태양과 이루는 이 면적. 이러한 면적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 t라는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이러한 면적이 일정하다. 이걸 바로 우리는 같다.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근일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하죠.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좀 빨라야 돼요. 공전속력이 좀 빨라야 되고요. 원일점으로 갈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작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속력이 느리다 보니까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 제2법칙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케플러 제3법칙이 있어요. 케플러 제3법칙은 바로 조화의 법칙이라고 해서 바로 공전주기의 제곱이 바로 반지름 또는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보통 이제 타원 궤도로 나오게 되면 긴반지름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운동이라면은 반지름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세제곱 또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운동과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관계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런 관계식들을 가지고 연립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식을 연립을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푸는 문제들이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사지선다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숫자를, 그러니까 연립이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이 많이 나오다 보면, 사실 수학도 아닌데 이게 연립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계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은 식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식에다가 어떻게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하는지, 그런 대입하는 방법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 필요한 식은 이거예요. 자, 먼저 문제에서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궤도 반경이라고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반지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전 속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속력은, 우리가 원운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2파이r을 할 거예요. 주기분의 2파이r. 근데 이 값이 지금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값이 지금 1대 2라고 나와 있어요. 1대 2. 자, 그러면 어차피 2파이라는 것은 상수값이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자, 바로 A라는 물체와 그 다음에 B라는 물체에 바로 주기와 반지름을 대입한 값이 1대 2가 나오면 정답이에요. 주기분의 반지름을 한 값이 1대 2가 나오면 정답이라고요. 예,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주기와 반지름을 대입한 값이 1대 2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식이 필요하냐? 자, 문제에서 이 반지름을 구할 거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식이 필요 없을 거고요. 이 주기를 구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공전주기의 제곱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바로 이 조화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예, 주기의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궤도 반경이 1번부터 1대 2라면, 자,
반지름을 1대2를 대입한 경우, 여기 반지름 자리에다가 1대2를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공전 주기만 대입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나오느냐? 반지름이 1대2.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2배일 경우에는 2의 3승은 얼마죠? 8이잖아요. 그럼 공전 주기의 제곱이 8이 나온다는 것은 공전 주기가 얼마라는 거냐면 2 루트 2라는 겁니다. 이거의 제곱이면 8이니까. 그래서 공전 주기, 즉 반지름이 1대2면 공전 주기는 바로 2 루트 2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기가 1대2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약분해버리면 공전 주기가 속력이 얼마 나오죠? 루트 2대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기억 1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 돼버려요. 됐어요? 그러면 1대2가 이렇게 나오면 2대1도 마찬가지겠죠. 2대1은 반대가 나와버리겠죠? 사실 이건 틀린 보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3번? 자, 3번 한번 대입해 볼게요. 사실 이게 대입을 딱 2번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3번은 보기가 1대4예요. 즉 반지름에다가 1대4를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전주기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공전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인데 반지름에다가 4배를 대입하시면 4의 3승은 8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대4면 바로 공전주기는 1대8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2대1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뭐겠어요? 그렇죠. 4번이 정답이죠. 해볼까요? 자, 반지름에다가 4대1을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4배이면 공전주기는 8배가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공전주기는 8대1이에요. 그럼 결국 이건 몇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1대2의 값이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이거는 1번하고 3번, 어차피 1대2 아니면 2대1, 1대4 아니면 4대1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딱 2번만 대입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객관식은 정말 객관식답게 푸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해설지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해설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다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거다라고 해설지는 적지, 해설지에다가 대입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해설지와는 뭔가 다른 설명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해설지를 보셨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물론 저도 해설지를 적을 때는 그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정말로 식을 다 증명해 가면서 해설지를 만들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가 해설지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떠한 팁을 원하셔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바로 객관식이면 정말 객관식답게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된다는 것. 그 점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도 기본식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식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구하셨을 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